아침마다 약을 3개 이상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위장약, 수면제, 하루에 여러 알씩 종류도 다양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걸 우리는 다약제 복용, 즉 폴리파머시라고 부릅니다. 처방받은 약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부작용을 높이거나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합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오늘은 바로 이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과 관리법에 대해 차분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약제 복용이 왜 위험한지부터 짚어봅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약물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이 몸에 더 오래 남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이뇨제를 같이 복용하면 어지러움이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면 졸림이나 혼란,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심하면 의식 저하나 호흡 억제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각각 약을 처방받는 경우엔 의사도 전체 약 조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자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떤 약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약제 복용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 복용 시간, 복용량을 적어두세요. 처방약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진통제, 심지어 눈에 바르는 안약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리스트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둘째, 복용 중인 모든 약을 한 병원, 한 약국에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치의를 정해 하나의 병원에서 약을 관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가 없다면 약국에서도 약 중복 여부나 상호작용을 확인해 줄 수 있으니 늘 같은 약국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치의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 약은 꼭 필요한가요?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약이 있나요? 이 약이 다른 약과 충돌하지는 않나요? 넷째, 약물 부작용 신호에 민감해지세요. 먹던 약인데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소변이 줄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 반응이 예전 같지 않기에 작은 변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약을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해 보세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식습관과 운동으로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채소 위주의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약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약물 조합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이 조합은 흔하지만 부주의하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수면제. 졸음이 심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 항생제.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 특히 NSAIDs, 고혈압약, 혈압약 효과가 떨어지고 신장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칼슘제, 철분제, 같이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되어 둘 다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성분이 겹치거나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오메가3나 홍삼은 혈전 예방약이나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약은 약사나 의사의 손을 떠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약을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있다면 약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복용 방법과 조합, 지속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약을 정확한 용법대로 필요한 기간 동안 복용할 때만 진정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약을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의사에게 묻고 약사에게 확인하고 스스로도 체크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당신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줄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 혹시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안전하고 현명한 건강관리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약부터 점검하는 것일지 모릅니다.